1호님하고 2호님 있죠. 들어보면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공급처가 있고요. 셀러가 있고요. 솔루션이 있고요. 오픈마켓이 있다 칩시다. 그리고 소비자가 있다 칩시다. 이거 대량 등급 위탁 판매를 할 때의 구조인데 여기는 우리가 도매 사이트들 보통 소싱을 할 거고 오픈마켓에 여러 군데 이렇게 뿌리잖아요. 여러 군데 뿌려놓은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각각의 오픈마켓으로 접속을 해서 키워드 검색해서 내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1호님, 2호님이요. 이거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내 마음에 들게 100% 끌어올려도요. 결과가 비슷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호님 같이 DB 날면 큰맘 먹었다. 다시 세팅했다. 그럼 그 안에 내포된 마인드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큰맘 먹었으니까 이거는 결과가 좋아야 돼라는 게 어느 정도 깔려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1호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문이 안 들어오는데 가공 내가 2,000개 했다는 건 이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이 2,000개가 주문이 들어온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이 주문까지 많기를 바라는 건 애초에 미스매치라고.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DB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경우일 수가 있는데 나의 큰 의사결정 때문에 여기에 막 올인하겠다. 이건 내 상황인 거예요. 이건 판매랑은 별개인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강의했던 거 다 토탈하면요. 이 안에서 시작돼서 이거를 쫙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각 마켓마다 등급이 올라가고 후기가 달리고 내 아이디가 활성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내가 이번 달에 진짜 큰맘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다고 해서 2월 중순에 갑자기 좋아 이런 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판매 방식. 이 셀러스 안에 여러분들 봤을 때 진짜 엉망으로 해놔도 이렇게 밀어넣는 재료를 언제까지 기본 상품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중매물을 미리 막 뽑아놓는 거예요. 지금도 올려도 되지만 파워 이딜러 단계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달았다 칩시다. 지금 이거 2,000개 올린 거랑 6개월 뒤에 내 옛날에 있는 거 진짜 보도 못하겠다 허접한데 한번 올려볼까 올리는 거랑 똑같은 DB인데 달라요. 결과가 많이 다르다니까요. 가공 쇠가 빠지기 2,000개 했는데 한두 개 들어왔네.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느낌이 빗장을 치고 이걸 안에 내가 3,000개를 가공하겠다. 근데 반응 없으면 좋고 딴 거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저는 상품 다 내리고 막 한 2개월 쉬었다가 또 막 다시 시작하고 이랬던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단에서 내가 투자하는 노력이 내가 잘못해서 효과가 없다고 100% 단정 짓기 어려워요. 이 수순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마케팅 것도 없고 진짜 이제 갓 아이디 만들었는데 가공을 정말 신처럼 잘해서 모든 제품을 마진을 막 15%, 30% 이상 보면서 막 월 매출 3,000이 나온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대량으로 시스템에서는. 소량으로 내가 수동으로 올리는 위탁 시스템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전략적으로 상품을 위탁이지만 판매해보고 싶고 가중치를 좀 주고 싶다는 상품이 생기면 이걸 하고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두 개씩 해서 하는 걸 추가로 넣을 수 있다. 근데 그걸 하던 사람이 이걸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완전 다른 구조라니까요. 돈이 돌고 판매하고 내가 시간을 누적시키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궁극적으로 이 업은 팔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출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공을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이 판매 방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모님이 가공을 5,000개 했어 지금까지. 이호님이 2월달 정말 꼭 해가지고 3,000개를 했다 칩시다. 더 많잖아요. 더 잘 팔까요? 아니라고요. 가공에 대한 전략은 사원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적용한다고 해서 사원님이 가공하는 게 다 무조건 잘 들어올까? 아니라고요. 사원님이 100개 중에 뭐 3개가 들어왔다. 나중에 이 똑같은 조건으로 성장하고 난 후부터는 본인은 이거 진짜 보도 못하는 가공이네. 근데 그거 올렸는데 100개 중에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가공만이 답이 아니고요. 시즌성도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거를 다 100% 다 적용시키기 어려워요 사실. 근데 가공을 하면 그렇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내가 가공을 해놓으면 내 DB가 전반적으로 도매 사이트와 똑같은 키워드로 경쟁을 안 하게 되는 DB로 우리가 세탁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셀리어스 유튜브가 좋긴 좋은데 뭐의 단점이 있냐면 정보의 취합과 정보의 활용을 사람들이 되게 혼동해요. 왜냐하면 다르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똑같은 온라인 셀러라도 내가 대량 정보하겠다. 지금 방법을 써야 되지만 도매 매거 중에 내가 일일이 찾아서 하루에 2개씩 수동으로 올리겠다. 그건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은 위탁 판매자고 도매매를 활용해서 팔지만 사업 구조를 보면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주문이 없으면. 저 방법에 장점이 많이 있다면 전부 다 적을만 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렸어. 잘 안 돼. 다른 유튜브 것도 보겠지.
포기를 하지 말자. 새로운 방법 써보자. 뭐 아이템 스카우트랑 뭐 이거 수치해서 뿅 월매 적용하는데 와 좋아 보여. 적용해보자. 그러면 이제 또 판매 방법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상품은 또 순환대로 굴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미스매치가 나버려. 그러면 그냥 아사리 그냥 가면 되는 건 다 적고 내가 이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소량해서 마진을 높이는 판매가 되는 상품들만 소량을 올리자 라는 판매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우리한테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바퀴라고 치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내가 5만 개를 대량 등록을 핸들링을 해요. 근데 주문 들어온 게 일주일에 뭐 3건이에요. 근데 내가 2개씩 상품을 소싱을 해서 마진 뭐 50%막 올렸어. 근데 주문 들어온 게 일주일에 뭐 30건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품을 계속 창출하는 일이 어려워요. 판매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계속 써야 돼요. 이거는 베이스만 다져지면 어렵지만 나중에 유지하고 에너지가 뺏기는 부분 덜해요. 장단이죠 이거는. 계속 상품을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판매 방법을 하면 지쳐요. 절대 오래 못합니다. 진짜 장난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힘들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브랜딩을 만약에 김 대표님이 하실 거라면 브랜딩은 상품을 파는 거랑 달라요. 브랜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 1호님처럼 뭔가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본인이 유입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만들고 본인의 옷이나 의류나 뭐 자파를 팔겠다. 그럼 그 자파나 의류에 대한 포인트도 중요하겠지만 컨텐츠를 파는 거예요. 감정을 파는 거지 이거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 뭔가 배수의 진을 치고 여기 땅 해보겠다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내가 큰 각오를 했으니까 판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면 자꾸 그걸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또 했을 때 결과 안 좋고 인생은 30번 대한민국 30번 아니다. 또 했을 때 결과 안 좋으면 이게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으면 3번 이상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내 할 일 하고 내 아이디가 굴러가기 시작하고 등급이 높아졌는데도 이 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상품 다 내리면 되잖아요. 최근에 여기서 저는 좀 고민해요. 그때 최저 보지 뽑고 그걸 적용을 시키니까 금액대가 올라가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니까 뭐 상품들이 그 뭐 판매자 할인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니까 값대로 무료 배송하니까 뭐 3,000원 녹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정말 최저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리니까 팔렸긴 했는데 뭐 거의 뭐 마진이 없다 보니 그게 근데 팔렸다는 게 어디서 주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네이버 쇼핑 타고 들어온 거예요? 네, 다 타고 다 타고 들어와서 팔린 거잖아요. 네. 인터파크 빼고는 다 골고루 다 팔렸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걸 싹 다 내리고 최저로 적용을 시키니까 또 안 팔리니까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네요. 조금 더 해봐야지. 그 팔리고 안 팔리고는 바로 반응 안 와요. 그리고 그걸 잘 봐야 돼요. 최저가로 했을 때 주문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G마켓, 옥션, 실버가 여러 오픈마켓에서 네이버를 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그 포인트부터 먼저 분석해야 돼요. 왜냐면 타고 들어왔다는 거는 네이버 쇼핑이 애초에 뭐라고 했죠 제가? 거의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 마진으로 하면 네이버 쇼핑에서 무조건 최저가에는 걸리겠죠. 네이버 쇼핑에 타고 들어와서 내 마켓 점수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최저가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별로. 마진을 적게 해서 올려서 주문 들어온 것들이랑 마진이 높아졌을 때 주문이 들어온 것들이랑 비교해보세요. 나중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작을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네이버 쇼핑을 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이버 쇼핑에서만 타고 들어왔던 게 팩트라면 연연 안 해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 G마켓 같은 경우는 뭐 무료 배송, 뭐 판매자 할인 2% 뭐 2% 하셨다면서요. 일단 적용을 해야 되니까 2%뭐 이렇게 적용하지만 사실 그 포인트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효과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효과는 있는 포인트는 맞는데 최고 등급을 달고 극대화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등급이랑 매칭이 되면 극대화되는 게 있어요.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포인트랑 그 모든 거를 조합하는 최종 퍼즐이 사실 등급이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소비자가 와서 4페이지 안에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G마켓 안에서 키워드 쳐서 일반 상품 검색해보면 한 3페이지, 4페이지 안에 우리처럼 등급이 완전 낮은 초보 셀러가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마켓만. 내가 체감은 못하지만 주문 안 들어오지만 5페이지에 24번째 올라갈 걸 우리가 1호점에 써서 5페이지에 20번째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파살만 떼서 보면 우리는 올라가는 로직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애초에 지금 우리가 포지셔닝 되어 있는 제품의 위치들이
너무 끝단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은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공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로직 올라가는 것까지 다 적용했는데 주문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섣부르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맞춰지려면 결국 일단 활성화가 돼야 돼. 그 활성화를 시키는데 만약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과제를 내준 최저가를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모른 채로 이거를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100% 역마진으로 판다고.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여기까지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면 어차피 주문 안 들어오고 혼자 정신 승리하면서 있을 바에는 똔똔 치더라도 굴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최저로 팔려고 막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몰라요. 그 사람들 대부분 분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다 조사해서 알아놓고 그런 전략을 쓰더라도 아 그래 여기까지는 떨어지면 안 된다. 요거 밑으로 가면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백맛이 난다고. 내 최저는 여기다. 여기는 딱 지키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굴려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그런 거예요. 너무 먼 미래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실무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되게 놓치고 가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님 어디 있어? 오너클래스나? 동해고? 셀리어스 오너클랜 쪽에. 그 투비조원. 투비조. 투비조원 오너클랜 거를 DB를 다운받아서 지금 이셀러스 원본에 등록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등록한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카테고리를 빨리 순환할까? 코드 정리를 하든 공급사 필터링을 걸든 그렇게 내가 DB를 일단 먼저 세팅을 해야 되겠다. 분명 그 안에서 루틴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행지우고 뭐 엑셀로 하는 작업들 중에서 루틴한 업무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빨리 최적화할까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맞는 고민이죠. 되게 많아요 아직. 지금 이런 앞에 쌓아놓은 것이 이거 했는데 이거 되기를 바라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거기에 내가 여기까지 했다는 게 한번 보자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게 돼버리면 계속 지치거든요. 본인이 지쳐요. 셀리어스 2.0 카테고리가 쿠팡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셀러스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플레이어도 쓰면요 돈은 좀 내지만 카테고리 플레이어도 표준 카테고리는 잘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비싸죠. 비싸지. 그럼 파워 이딜러 달고 한 달에 그래도 돈 좀 벌면 그 솔루션 안 쓸까요? 무조건 쓰게 돼요. 왜냐면 그걸 씀으로써 인건 변경 드리는 거 거의 왜냐면 카테고리 10개만 잡아봐요. ESM 2.0 버전으로 10개만 매칭해서 잡으려 해도 새가 빠지거든요. ESM 2.0 카테고리라 이 카테고리랑 지정된 G마켓 카테고리 따로 있고 이 카테고리는 지정된 옵션 카테고리 따로 있어서 비슷한 걸 내 맘대로 엮을 수도 없고 걔네들이 지정해줘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옵션명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컵홀더 카테고리 올라갔어. 근데 컵홀더에는 색상이라는 옵션명을 반드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쿠팡 로직이 그렇거든요. 그럼 솔루션사에서 이거를 할 때 머리 터지는 거예요. 옵션이 없는 단일 상품인데도 색상이라는 옵션명을 넣어서 억지로 생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셀러스는 마켓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니들이 확장 정보를 잡던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올라간다. 근데 싸다. 이게 장점이고 플레이어트의 장점이나 샤플링이나 이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고민하지 마라. 니들 그냥 카테고리 한 개 잡으면 그냥 마켓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가 다 그냥 등록 자체는 쉽게 해줄게. 쿠팡 카테고리 하나만 적어도 나머지 마켓 카테고리 그 플레이어도 또 표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것만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셀러스로도 일기 때도 그렇고 제가 이때까지 가르쳤던 셀러들도 그렇고 이셀러스로 충분히 월에 3,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불편해도. 근데 그 불편한 거 알아야지 편한 걸 했을 때 남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동의 사이트 봤을 때 양식함 다운받아보고 얘네도 역시 ESM 2.0 카테고리 개판으로 주네. 다시 다 잡아야 돼. 상품 괜찮은데 뭐 플레이어 더 써야 되나? 아니면 1.0으로 올려볼까? 이런 의사결정이 된다. 내가 딱 DB를 받았는데 와 이건 내 건드리기 싫어. 카테고리가 하나도 안 적혀있고 그럼 그걸 선택해서 내가 올릴 수 있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게 내 능력이 되는 시점이 오거든. 셀리어스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돈을 못 벌죠. 문제는 너무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최대한 편하게 어떻게 해줄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돈 안 되는 일이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초보잖아요. 그렇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로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너무 샘플링 테스트는 좋지만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랑 받지 마세요. 기준 딱 알고 최저가 전략 알고 우리 순환 주기가 다 대부분 5일, 3일에서 5일이고 스케줄을 짜서 안 물리게 짜요. 예를 들면 하루에 그거를 다 지우고 하루에 그걸 다 쏠라 그러면 한 3일 빡세게 일하고도 할 게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마켓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 3, 4일 주기로 오늘 12번가 그럼 12번가 있는 거 지우고 바로 또 새로운 DB 받아가지고 엑셀로 보고 나름대로 필터링 해가지고 5번 쏘고 등록해놓고 다음날 되면 또 이제 G마켓이다. 순환 3일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 계속 갈아엎으면서 주문 들어오는 것들 일단 뽑아낸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주문 몇 개 들어왔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누적시킬 수 있는 뚝심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지 내가 가공해놓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명확하게 받아주고요. 재밌어져요. 파워딜러까지 달았는데 재미없다. 그러면 뭐 딴 거 하셔도 됩니다. 달기만 하고 기본 상품명을 올리기만 해도 주문 건수 하루에 그래도 10건에서 15건 들어올 겁니다. G마켓 하나만 보더라도. 나중에 내가 등급이 올라갔을 때는 단가를 조절을 해줘야 돼. 아니 그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새 상품으로 쏠 수가 있잖아요. 방목론 적으로 있는 게 아닌데 내가 10,000개를 올릴 수 있어요. G마켓에. 내가 팔렸다고 놨던 게 한 800개 돼요. 그럼 나머지 9,200개는 새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2% 못하든지 이런 제품들이 막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웬만하면 놔둬요. 이걸로 계속 높은 마진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상품명 가공 안 했다고 가정합니다. 기본 상품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석도 안 되고 어차피 그 안에 가격 최적화 이런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라고. 그럼 이게 왜 놔둬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G마켓 같은 거 등급이 유지되려면 계속 매달 그 적정 수준의 매출이나 주문 건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계속 활성화가 되거든요. 유입도 되고. 이것 때문에 들어와서 내 아이디로 들어왔는데 이 판매자의 다른 제품 보기 이렇게 해서 이 내가 나머지 9,300개 올린 거 또 주문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물릴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놔둬요. 뭐 600원짜리 제품으로 칩시다. 진짜 돈 뭐 한 50원 남나 그렇잖아요. 도매처에서도 재고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럼 버튼만 누르면 돼요. 내가 물건을 직접 택배 싸는 입장은 이거 안 해야지. 50원 남기나 5만 원 남기나 버튼 클릭으로 몇 번 끝난다고. 자꾸 품절이 나거나 배송 제대로 안 해주고 반품이 나고 이래서 50원 버는데 뒤에 후속 처리가 막 더 일이 많은 제품 같은 경우는 안 팔면 되는 거고